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허무함을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살 무렵 대학 앞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덩치가 있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르고 왜소한 편이라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이 일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좋다고 저를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기에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카운터 주변을 늘 얼쩡거리며 말을 걸거나 제가 무거운 책상자를 옮기려고 허리를 숙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건 내가 할게. 넌 손목 약하잖아." 라며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저를 바래준다는 핑계로 제 뒤를 묵묵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저는 그런 행동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퇴근길에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진지하게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중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줘.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나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잠시 땅만 내려다보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순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알아. 네 이상형이랑 나 정반대인 거. 나 같은 놈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근데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힘든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주고 싶고 위험한 길 갈 때 뒤에서 지켜주고 싶고 그거면 돼.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옆에만 있게 해줘. 그것도 안 될까?" 어차피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그가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진심이 제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뒤 제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술을 먹고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 너무 무서웠죠. 그 사람은 유독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현중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중이는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비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 말에 남자는 더 흥분해서 현중이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현중이는 끝까지 그 남자가 저한테 못 오게 막으며 그 남자를 제압하더라고요. 그때 현중이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처음으로 어떤 이성의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등이 세상 그 어떤 등보다 넓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너무 고마워서 퇴근 후 현중이에게 커피를 한 잔 샀어요. 현중이는 오히려 저보고 너무 놀라지 않았느냐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연애가 무려 5년이나 이어졌죠. 긴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취업했을 땐 수입이 없던 남편을 위해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 주었죠. 그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연습까지 제 일처럼 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 역시 규모는 작지만 제법 탄탄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크게 싸운 일도 없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결혼 후 2년 뒤에 첫째 아이를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굽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이 제게 투덜거리더군요. 부장님이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 사는 동네 가깝다고 카풀 좀 하래. 나이가 많이 어린가 보지? 아니, 나랑 동갑이래. 들어보니 이혼녀라고 하는데 사정이 좀 딱하긴 하더라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듯이 이혼했다고 하고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데 부장님이 그런 걸 좀 불쌍하게 봤는지 나보고 자꾸 챙겨주라고 카풀도 좀 해주라 그러고. 근데 나는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잖아. 에이, 그래도 같은 회사 동료에 동네도 같으면 같이 가는 게 낫지. 카풀하라고? 같은 동네인데 굳이 따로 갈 필요 있어? 그리고 힘들게 살아서 돈 아끼려고 그런다는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카풀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어설픈 동정이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드는 비수가 될 줄은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회사 동료와 카풀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맘때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람 소리에도 꼼짝 않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제가 사준 적 없는 낯선 향수까지 뿌리면서요. 저는 처음엔 그냥 장난을 쳤죠. 이야, 우리 남편 아주 회춘했네. 왁스까지 바르고.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혹시 사무실에 새로운 그 여직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색을 하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이제 과장 진급도 했고 이제 좀 관리해야지. 당신은 남편을 뭘로 보고 그런 농담을 해. 그의 과한 반응에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 검사 좀 대신 해달라며 차를 놓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소로 가던 도중 칼치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라 화도 나고 그 운전자 영상을 신고하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차 안에서는 한 여자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카풀을 해서 태운다는 그 여직원 같았죠. 그런데 그 둘의 대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 이대로 그냥 쭉 달려서 어디 바다라도 보러 갔으면 좋겠네. 확 그래버릴까? 정말? 나랑 바다 가고 싶어? 당연한 걸 뭘 물어. 자기랑 가는 건데. 우리 다음에 연차 맞춰서 제주도라도 갔다 올까? 1박으로. 자기?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다시 들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제 남편은 그 여자를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날 또 그 전전날의 녹화 영상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클릭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두 사람은 커플이 아니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야, 내가 선물해준 향수 뿌렸네. 이리 와봐. 냄새 좀 맡아보게. 좋다. 그래? 와이프는 아무 말 없던데. 와이프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뭐. 내가 자기한테 관심 많으니까 상관없지?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지겨워 죽겠다. 그럼 나랑은 호텔 가자. 응?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더럽고 끈적한 대화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대화에서 들어보니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성미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미친 듯이 따지고 들었죠. 그리고 노트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성미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너 바람났지?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일 뿐이야. 동료랑 호텔 가자는 소리하고 동료랑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 갈 계획을 짜? 이 미친놈아?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미안해. 헤어질게. 헤어진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놓고? 저는 그 길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성미 씨? 나 박현중 와이프인데. 박 과장님 와이프분이 전화를 왜...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거 다 알고 전화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왜 반말이세요? 저는 그 뻔뻔스러운 말투에 이성을 잃고 스피커폰 너머의 그 여자와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사이에 저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랑 사는 거 힘들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바람은 네가 펴놓고 이혼을 해달라고? 너 미쳤니?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근데 성미 씨는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준단 말이야. 걔랑 있으면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날 남편과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미친 것 같았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이혼해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푹 빠진 모양이었죠. 저는 웃기지 말라고 이혼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앵무새 마냥 이혼 연부를 외웠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말려달라고요.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나무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니라 아들의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일러바쳤다며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좋은 핑곗거리라도 생긴 건지 제 탓을 하며 보란듯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자기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나요? 저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그래 좋다 이혼하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는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잠깐 뭐에 씌인 거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마 이성미랑 같이 지냈겠죠. 그 집은 어딘지 또 그 여자는 어떤 여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불륜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탐정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과 그 여자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 주었죠. 사진으로 이성미의 얼굴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평범하고 제 또래 같아 보이는 여자였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 외모라 오히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탐정이 건네준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고요? 네, 이성미는 이혼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성미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탐정분이 이성미의 남편 연락처도 수소문에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상간녀의 남편을 만난다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다 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이성미가 다니는 회사의 박현중이라는 남자 아내입니다. 제 남편과 이성미는 불륜을 저질렀고 제 남편은 이성미와 살겠다며 집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이성미는 회사에서 자기가 이혼녀라고 했다는데 제가 수소문해보니 이혼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고 해서요.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이런 문자를 괜히 보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읽었음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미의 남편이었죠.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내준 문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놀랍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 나갔을 때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은 했거든요.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짐작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성미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예, 그 여자는 병입니다, 병.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바람을 3번이나 폈어요. 모르는 것까지 하면 더 하겠죠. 처음엔 저도 뒤집어졌었는데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도 또 그러는 거 보고 저 여자는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예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혼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자라느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사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집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가 저희 아이들 엄마라는 게 무서워요. 이성미 씨의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초연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집 나간 아내가 바람피고 다닌다는데 생각보다 말투가 초연하더니 그 이유가 있었죠. 저는 그럼 어쩔 거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성미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애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속 터질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남편분은 바람 피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혼은 안 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내팽개치고 저러고 나가 있는 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안 되죠. 그냥 묻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지옥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저도 차라리 처음 걸렸을 때 이혼했어야 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요. 저는 그 담담하지만 진실 어린 충고를 들었을 땐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아이들 때문에 내가 덮자고 돌아만 오게 하자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령 돌아온다 해도 남편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남편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집까지 나간 상태니까요. 오히려 그 통화로 마음이 명료해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먹고 이혼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자식들 버리고 지 행복 어쩌고 하면서 집 나간 인간을 아빠라고 냅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런데 쉽게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까지도 개망신 당하더라도 다 터트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성미 남편도 전화가 왔어요. 이성미 씨 남편 역시도 제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성미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그냥 없는 사람인 척 살았다는데 자기도 제 전화를 받고 그냥 깨끗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달리 먹었다더군요. 저도 이성미의 남편도 갈팡질팡하던 마음이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며 마음을 정리한 거죠.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다 터트릴 생각이라고요. 이성미의 남편은 말리더라고요. 괜한 제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개망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가서 뒤집어 놔야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제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가는 길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몇 번이나 그냥 돌아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희낙낙하는 그것들에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입구에서 재빠르게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직원이 저에게 와서 물었죠. 누구세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여기 박현중 과장 있죠? 박현중 과장님이라면 영업기획팀 말하시는 거죠? 네,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좀 만나러 왔는데. 안쪽으로 가보세요. 거기가 기획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안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커다란 사무실 하나를 파티션으로 나눠 다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제가 그리로 가자 남편이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집 나가서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와야지 별 수 있어? 저는 일부러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겁하며 저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 여자 어딨어? 이성미 어딨냐고. 왜 이래? 여기 회사야. 나가자고. 그래, 여기 회사잖아. 일하러 오는 곳. 그런데 너는 여기서 바람났잖아. 이성미랑. 그 말에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죠. 미쳤어 진짜? 이혼해달라고 했지? 이혼해줄게.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집에 안 오니까 말을 못한 거잖아. 이성미 집에서 지내니까 좋아? 좋아 죽겠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내팽개칠 만큼 좋냐고!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서 웅성거리고 쳐다보고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안쪽 문을 열고 대표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면서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죠? 저는 여기 박현중 과장 와이프거든요. 박현중이 일하러 와서 일은 안 하고 바람이 났네요. 여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성미 씨랑요. 제 말에 대표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아니,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죽했으면요. 이혼해달라고 하고 집 나갔는데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제가 온 거죠. 대표는 곤란해하면서 남편을 째려봤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당기더라고요. 나가서 얘기해.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숨어있는 이성미였습니다. 이성미가 저만 치서 어정쩡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기에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저는 딱 걸렸다 싶어서 이성미에게 갔습니다. 그쪽이 이성미 씨 맞죠?
왜 이러세요? 제가 이성미에게 따지자 남편이 쫓아와 필사적으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를 보호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 이 사람한테 그만하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아이고, 눈물 겹네.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남편을 뿌리치고 이성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녀도 아니라면서요. 이혼한 적 없다면서요. 애 둘이나 있는 유부녀고 이혼한 게 아니라 그냥 집 나온 거라면서요. 남자한테 미쳐서. 아, 그러고 보니 알겠네. 그래서 이 인간한테도 그냥 집 나오라고 시킨 거죠. 그쪽이 한 것처럼.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으이그 인간아, 너도 몰랐지? 이 여자 이혼녀 아니야. 이혼한 적 없대. 습관적으로 바람피다가 걸렸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용서해주고 살았나 봐. 근데도 뻔뻔하게 남편이 자기를 여자 취급 안 해주네. 자기도 사랑받고 싶네 어쩌네 하다가 집까지 나간 거래.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여자가 이 여자래. 남편도 벙찐 얼굴이었죠. 이성민은 발끈해서 따지더군요. 뭐라는 거야? 나 이혼했거든요? 기억상실증 걸렸니? 아니면 습관적인 거짓말병이라도 있어? 네 남편이 이혼한 적이 없다는데 너 혼자 이혼했냐고. 이혼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뭔데 그따위 소린데. 내가 이혼 안 했다는 증거 있어?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남자가 온 거죠. 이성미의 남편이요. 야, 이성미, 너 진짜 집 나가서 이러고 사냐? 이성미의 남편이 등장하자 사람들 다 경악했습니다. 네, 저는 이성미의 남편에게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나는 오늘 가서 뒤집어 엎을 거다.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와라 라고요. 이성미 남편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거였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까지 등장하니 회사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보다 못한 대표가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고 대표까지 껴서 5명이서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성미가 이혼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것, 그리고 습관적인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제법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랑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남편은 이성미의 수많은 남자 중 그저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얘기해보자고. 이성미 씨 당신 이혼녀 아니야. 여기 당사자도 있으니 어디 말해봐. 제 말에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버젓이 여기 있으니 거짓말도 못하겠죠.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진짜 이혼한 거 아니야?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해줘서. 근데 이혼한 거나 다름없고. 그 말에 이성미 남편도 발끈했습니다. 야, 적당히 해. 내가 너 생각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애들 생각해서 그나마도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건데 네가 인간이냐? 이번엔 이 남자야? 너 이거 병이야, 병. 남자 없으면 죽냐? 나랑 10년 살면서 바람을 3번이나 피고 집까지 나가더니 아예 이혼녀라고 하고 다니면서 또 바람이야? 와, 너는 진짜 답이 없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녀 만들어줄게. 나 진짜 너만 생각하면 치 떨리고 진절머리가 나. 신물이 난다. 이성미 남편도 완전 폭발했습니다. 원래 조용조용 차분한 성격인 것 같은데 완전 열받은 것 같았죠. 이성미는 아무 말 못했고 제 남편은 벙찐 얼굴로 듣고 있고요. 이성미 남편은 제 남편에게도 말했죠. 이봐요. 이제 알겠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쪽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 이성미랑 살겠다고 집 나갔다면서요. 참 한심하네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직접 겪어보든가 어디 데리고 가서 살아봐요. 어쩌면 지금도 당신 말고 또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태어나서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랑 결혼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동안 속 끓이고 산 거 생각하면. 이성미 남편은 한번 감정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벙쪄 있고 대표는 진정 좀 하라며 물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했지? 해줄게. 그러려고 온 거야. 그리고 너랑 이성미 상간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위자료나 준비해. 저는 이성미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쪽도 소송하세요. 예, 저도 해야겠습니다. 하고 저 여자랑 이만 끝장을 봐야겠어요. 애들 생각해서 저런 것도 엄마라고 기다렸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 여자는 저거 평생 못 고칩니다. 애들 앞에만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 모든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더라고요. 성미야, 아니지. 진짜 너 습관처럼 바람피는 그런 여자야? 그 말도 웃긴 게 지도 바람 펴놓고 이성미한테 저렇게 따지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있고요. 야, 말 좀 해봐. 너 그런 여자야? 아니잖아. 우리 서로 가정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는데 너무 늦게 만난 거라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래서 다 버리고 너한테 갔는데. 그러기에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야 박현중, 적당히 해. 너는 네가 무슨 피해자라도 된 줄 알아? 너나 이 여자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됐고 이혼 서류 도장이나 찍어.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라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어디 살아봐. 이 여자 하는 꼬라지 보니 너랑 살다가도 금방 갈라서고 다른 남자 만나겠지만. 남편은 괴로워하며 이성미를 노려보더라고요. 이성미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이고 그저 이 자리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여자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워댔구나 싶기도 했죠. 남편 혼자서만 질질 짜고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어 이혼 서류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고 이성미 남편도 이혼 통보하고 역시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돌아보니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 이성미한테 고함 지르고 욕하고 있고 대표가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웃긴 게 지도 바람핀 주제에 끝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지옥 같은 난장판을 뒤로하고 그 후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성미의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손가락질 당하다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고요. 이성미도 회사에 무단으로 안 나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성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매달리던데 어림도 없었죠. 저는 이제 당신이 나한테 해줄 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성미 남편한테까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죠. 남편은 그나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위자료로 날렸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재산분할 해주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완전 쭈그러진 채로 지낸다더군요.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며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다정했던 제 남편, 그 사람하고 함께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죠.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곁엔 아이들이 남았기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한 달살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면 지난 시간이 꼭 허무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이 작은 천사들을 위해 그리고 상처받았던 제 자신을 온전히 보듬어주기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